세 명의 자매가 한 아파트에서 함께 숨지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. 33살과 31살, 그리고 29살, 한창 젊은 나이인 세 자매. 이들은 아파트 주차장 바닥과 집안에서 각각 숨을 거둔 채로 발견됐습니다. 의문의 세 자매 사망 사건을 놓고 경찰은 어제 부검을 진행했습니다. 이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, 또 남겨진 의문점은 없는 건지 뉴스 따라잡기에서 취재해봤습니다. 그제 새벽 4시쯤 동이 트기 전 고요하게만 했던 아파트에 갑자기 커다란 충격음이 울려 퍼집니다. 천천히 나오려고 했는데 안 하더라고. 이렇게 트인지하고 저를 오다보면 돌려보니까 사람이 떨어져 있더라고. 소리가 난 건 주차장 입구 쪽이었습니다. 부상자를 목격한 경비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. 그런데 그 순간 또 한 번의 굉음이 울려 퍼집니다. 이렇게 신고하려고 또 왔는데 또 빵소리 또 나는 거예요. 그래 한 2분 있다가 또 가봤더니 저 신고하고 이제 가봤더니 또 따라 떨어진 거야. 그러니까 여자야 안 되네. 2분 간격으로 같은 장소에 잇따라 추락한 2명의 여성.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곧바로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부상자들은 의식을 잃은 뒤였습니다. 현장 도착해서 환자를 확인하기 전부터 이미 외상이 너무 심하셔서요.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는데 저희가 이제 의식과 호흡 맥박을 확인했더니 이미 사망을 하신 상태여서 현장 상황으로 미뤄볼 때 2명의 여성은 이 아파트 9층에서 플라스틱으로 된 주차장 지붕 위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. 외상이 너무 심하셔서 나이대 추정이 안 됐었어요. 두 분 중에 한 분은 속옷만 입고 계셨고요. 그리고 한 분은 이제 옷을 입고 계셨는데 옷차림 등으로 미뤄볼 때 혹시 두 여성에게 범죄 피해 같은 위급 상황이 발생했던 건 아닐까? 경찰은 우선 이들이 추락한 곳이 어딘지부터 확인했습니다. 떨어진 위치하고 그 특징 지점에 창문이 열려있는 거 보고 그 집이 있겠어.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그 집에 사는 딸이 맞는지 확인하면서 조심스레 초인종을 누르자 문을 열고 나온 집주인. 막 잠에서 깬 듯한 중년의 여성은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. 어머니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경찰까지 가서 확인하면서 어머니도 의사하시라는 거예요. 방에 가서 확인하니까 딸이 셋이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막내 딸만 자고 있고 둘은 없으니까. 집주인은 추락한 두 여성의 어머니였습니다. 그제서야 끔찍한 상황을 인지한 어머니.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장면이 눈에 들어옵니다. 자는 줄로만 알았던 막내딸 역시 방 안에 누워 숨져 있던 겁니다. 안방 바닥에 가지런히 하늘을 본 상태로 누워 있으셨고요. 목이 좀 졸린 것 같은 흔적이 좀 남아 있어서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. 막내딸은 두 언니보다 2시간 전쯤 먼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. 일단은 양팔하고 턱 속에 강직이 오신 상태였고요. 최소한 2시간 이상 되지 않았을까? 또 타임에 따라서 그 정도가 좀 달라서요. 주차장으로 추락해 숨진 2명의 언니와 방 안에서 숨진 막내 동생. 도대체 이들 자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? 경찰은 사망 원인을 다각도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. 25년 전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살던 세 자매.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밤 11시쯤 직장에서 돌아온 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는 딸들을 보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. 세 자매의 모습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. 일도 없었잖아. 엄마 일찍 주무시라고 그냥 피곤하시니까 일찍 주무시라고 그래서 이거 거실에서 그냥 들어와서 잤대잖아. 하지만 집안을 수색하던 경찰은 방 안에서 이들 자매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메모를 발견했습니다. 다름 아닌 유서였습니다. 유서는 지금 각자가 그런 게 간단하게 했는데 사람이 너무 힘들다고 화장을 뿌려달라 구체적인 내용을 좀 확인했는데 따님들의 흔적이 맞다. 또 각자 벌써 3장이 글씨가 다 틀리고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쓴 거를 맞게 판단하고. 현장에는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어제 긴급하게 실시한 부검에서도 타살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.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이들 세 자매가 함께 목숨을 끊은 것으로 잠정 결론냈습니다. 수락에 간 자발적 천상의 사망으로 막내딸은 전부 압박 기시사 목에
예상 반항 흔적이 없고 내부적으로 수혈이 없는 걸 봐서 스스로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부분이 속입니다.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으로 일해왔던 세 자매는 최근 석 달 사이에 모두 한꺼번에 실직을 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실직한 시점이 거의 비슷한 때에 셋이서 모두 이제 집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게 된 그 와중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비관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겠는가. 청년 실업의 문제가 아마 이들에게는 매우 절망적으로 느껴졌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. 점점 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. 하지만 이들 자매의 사망을 둘러싼 의문이 말끔히 해소된 건 아닙니다. 일자리를 잃긴 했지만 빚더미에 시달리거나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것도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. 자기 집이고 용돈 안 받고 다 자기 잘 먹고 살만해요. 혜택 하나도 없는 집인데. 숨지기 직전까지도 세 자매 모두 집안에서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생활한 것으로 알려져 의문은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. 구김살 없어 보였던 세 자매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그것도 한꺼번에 했다는 걸 이웃들도 믿기 힘들다는 반응이었습니다. 아버지랑 먼바지 같은 것만 이렇게 입고 수수하게 하고 다니고 성실하고 착하고 얼마나 인사성도 바르고 애들이 그랬는데 그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. 경찰은 세 자매의 명확한 자살 경위를 밝히기 위해 통신과 금전 거래는 물론 실직 배경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